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원 축소와 연관 규칙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겠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차원 축소 기법과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연관 규칙 마이닝을 초급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학습해 주세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원 축소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주성분 분석 원리와 설명된 분산 비율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연관 규칙 마이닝 개요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학습하고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과 활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코드 예제와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차원 축소의 필요성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는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차원의 저주로 인해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비슷해져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계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500개의 특성을 모두 사용하면 모델 학습에 엄청난 시간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2차원이나 3차원을 넘어서면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차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원 축소란 무엇일까요?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핵심 정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 수리는 기술입니다. 500개의 특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10개나 수십 개만 남기는 것입니다. 지 두꺼운 책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 효율성이 10배 이상 향상되고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패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이미지 처리, 추천 시스템,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제 고차원 데이터 시뮬레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인풋합니다. numpy, pandas, 그리고 sklearn의 load iris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4개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입니다. load iris 함수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출력하면 150개의 샘플과 4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차원 데이터의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numpy의 random orand 함수로 1000개 샘플, 500개 특성을 가진 랜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500개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분석과 시각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주성분 분석 PCA의 원리입니다. PCA는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는 각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분산이 큰 방향은 데이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향이므로 이 방향으로 투영하면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을 주성분이라고 부르며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본 데이터의 특징을 보존합니다. PCA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모든 특성을 평균 분산일로 맞춥니다. 이렇게 해야 스케일이 큰 변수가 주성분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공분산 행렬 계산입니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3단계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고유값은 주성분의 중요도를, 고유 벡터는 주성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4단계는 데이터를 새로운 축으로 투영합니다.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주성분을 선택하여 원하는 차원으로 축소합니다. 이제 PCA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learn의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transform 메서드로 표준화를 수행하여 평균 분산일로 맞춥니다. 다음으로 sklearn의 PCA 클래스로 모델을 생성합니다. n-components를 2로 설정하여 2개의 주성분으로 축소합니다. fit transform 메서드로 PCA를 수행하면 4차원 데이터가
2차원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된 데이터의 형태를 출력하면 150개 샘플, 2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plained Variance Ratio 속성으로 각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해당 주성분이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5번째 주제는 설명된 분산 비율입니다. 설명된 분산 비율은 각 주성분이 원 데이터의 저의 전체 분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성분에 설명된 분산 비율이 0.7이면 원본 데이터 분산의 10%를 이 하나의 주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보통 전체 분산의 80%에서 95% 이상을 보존하도록 주성분 개수를 선택합니다. 누적 분산 비율을 계산하여 원하는 정보 보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성분을 추가합니다. PCA 시각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atplotlib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축소된 데이터를 산점도로 그립니다. scatter 함수로 주성분을 X축, 두 번째 주성분을 Y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생성합니다. C 매개 변수로 붓꽃 종류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고 C맵을 VDDS로 설정하여 색상 맵을 적용합니다. X레일과 이라벨로 축 라벨을 설정하고 타이틀로 제목을 추가합니다. 컬러바로 색상 범례를 표시하고 그리드로 격자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된 분산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bar 함수로 주성분 번호를 X축, 설명된 분산 비율을 Y축으로 하는 막대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시각화하면 각 주성분의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주제는 연관규칙 마이닝 개요입니다. 연관규칙 마이닝은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마트에서 라면을 사는 고객이 계란도 함께 사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연관규칙입니다. 장바구니 분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상품들이 함께 구매되는지 파악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진열 전략을 최적화하거나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제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입니다. 연관 규칙을 평가하는 3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 A와 B가 함께 포함된 거래의 비율입니다. 해당 규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신뢰도는 A가 포함된 거래 중 B도 포함된 거래의 비율입니다. A를 구매한 고객이 B를 구매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향상도는 A와 B가 독립적일 때의 기대 확률 대비 실제로 함께 발생하는 확률의 비율입니다. 향상도가 크면 양의 상관관계, 1이면 독립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연관규칙 계산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데이터를 파이썬 리스트로 정의해야 합니다. 각 거래는 구매한 품 목록으로 표현됩니다. 지지도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전체 거래 수는 5건이고 빵과 우유가 함께 포함된 거래는 3건입니다. 지지도는 3을 5로 나눈 값으로 0.6입니다. 전체 거래의 60%에서 빵과 우유가 함께 구매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뢰도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빵이 포함된 거래는 4건이고 그중 빵과 우유가 함께 포함된 거래는 3건입니다. 신뢰도는 4분을 4로 나눈 값으로 0.75입니다. 빵을 구매한 고객의 75%가 우유, 함께 구매했다는 의미입니다. 8번째 주제는 a-priori 알고리즘입니다. a-priori 알고리즘은 빈발 항목 집합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반단 조성입니다. 어떤 항목 집합이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항목 집합을 포함하는 모든 상위 집합도 최소 지지도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빵과 우유가 비빈발 항목 집합이라면 빵과 우유와 계란도 반드시 비빈발 항목 집합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후보 항목 집합의 생성을 미리 제거할 수 있어 계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apriori 알고리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mimixtend 라이브러리의 apriori와 association rules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transaction encoder로 거래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합니다. FOIT 메서드로 인코더를 학습하고 transform 메서드로 변환하여 true, false 형태의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apriori 함수로 빈발 항목 집합을 찾습니다. min support를 0자로 설정하여 최소 지지도 40% 이상인 항목 집합만 추출합니다. use call names를 true로 설정하면 항목 이름이 결과에 표시됩니다. association rules 함수로 연관 규칙을 생성합니다. metric을 confidence로 min threshold를 0.7로 설정하여 신뢰도 70% 이상인 규칙만 추출합니다. 결과에는 선행 항목, 후행 항목,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포함됩니다. 9번째 주제는 향상도의 의미입니다. 향상도는 연관 규칙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향상도가 1보다 크면 A와 B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A를 구매하면 B도 함께 구매할 가능성이 독립적인 경우보다 높습니다. 이런 규칙은 상품 추천이나 교차 판매 전략에 유용합니다. 향상도가 1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적입니다. A의 구매가 B의 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상도가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로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규칙은 상품 진열 시 서로 멀리 배치하는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제는 연관 규칙 활용 사례입니다. 연관 규칙 마이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유통업에서는 상품 진열 최적화와 교차 판매 전략에 사용합니다. 함께 구매되는 상품을 가까이 배치하거나 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연관 상품을 추천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추천 시스템에서는 시청 패턴 기반 콘텐츠 추천에 활용합니다. 특정 영화를 본 사용자가 함께 본 다른 영화를 추천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정 증상들의 동반 발생 패턴을 분석합니다.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 함께 발생하는 다른 증상을 예측하여 진단을 지원합니다. 실전 활용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마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거래 데이터를 리스트로 정의합니다. 우유, 빵, 기저귀, 맥주, 달걀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됩니다. transaction encoder로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apriori 함수로 최소 지지도 0.4 이상인 빈발 항목 집합을 찾습니다. association rules 함수로 연관 규칙을 생성하는데 이번에는 metric을 leaf P로 설정하고 min threshold를 1.0으로 설정합니다. 향상도가 1보다 큰 규칙만 추출하여 양의 상관계가 있는 규칙만 선택합니다. largest 메서드로 향상도가 높은 상위 5개 규칙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규칙은 실제 상품 추천이나 진열 전략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차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비슷해져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상. 2번,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 3번, 차원이 낮아질수록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4번, 차원이 높아질수록 시각화가 쉬워지는 현상.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차원의 저주는 차원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비슷해져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비슷비슷해 보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분류나 클러스터링 같은 작업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고차원 공간에서는 모든 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슷한 거리에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PCA의 핵심 원리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의 평균값이 가장 큰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법. 2번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법. 3번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법. 4번 데이터의 이상치가 가장 적은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을 만드는 기법.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PCA는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아 새로운 축, 즉 주성분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분산이 큰 방향은 데이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향이므로 이 방향으로 투영하면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은 분산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주성분은 첫 번째와 직교하면서 분산이 두 번째로 큰 방향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연관규칙 마이닝에서 지지도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가 포함된 거래 중 B도 포함된 거래의 비율. 2번 전체 거래 중 A와 B가 함께 포함된 거래의 비율. 3번 B가 포함된 거래 중 A도 포함된 거래의 비율. 4번 A와 B의 독립적 발생 확률의 곱.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서 A와 B가 함께 포함된 거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supported B와 B가 함께 포함된 거래수, 전체 거래수입니다. 이는 해당 규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지도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 조합이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이지만 반드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향상도가 1보다 클 때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와 B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2번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다. 3번 A와 B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함께 구매될 가능성이 높다. 4번 규칙의 신뢰도가 100%이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향상도는 A와 B가 독립적일 때의 기대 확률 대비 실제로 함께 발생하는 확률의 비율입니다. 리프치가 1보다 크면 A와 B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A를 구매하면 B도 함께 구매할 성이 독립정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프티가 1이면 독립 1보다 작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향상도는 연관 규칙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인 반단 조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빈발 항목 집합의 상위 집합도 반드시 빈발 항목 집합이다. 2번 비빈발 항목 집합의 모든 상위 집합도 비빈발 항목 집합이다. 3번 지지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아진다. 4번 항목 집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지도가 증가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인 반단 조성은 어떤 항목 집합이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지 못하면, 즉 비빈발이면 그 항목 집합을 포함하는 모든 상위 집합도 최소 지지도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과 우유의 지지도가 최소 지지도보다 낮다면 빵과 우유와 계란의 지지도도 반드시 최소 지지도보다 낮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후보 항목 집합의 생성을 줄여 계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PCA를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 정규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규화를 하면 계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2번, 스케일이 큰 변수가 주성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번, 정규화를 하면 데이터의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4번,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PCA 알고리즘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PCA는 분산이 큰 방향을 주성분으로 선택하므로 스케일이 큰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키를 센티미터로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숫자가 큰 키 변수가 주성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를 동일한 스케일로 맞춘 규화 또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평균 0.5 분산일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관규칙 마이닝의 실제 활용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트에서 맥주와 기저귀의 동반 구매 패턴 발견. 2번 넷플릭스에서 사용자의 시청 패턴 기반 콘텐츠 추천. 3번 의료 분야에서 특정 증상들의 동반 발생턴 분석. 4번 이미지에서 픽셀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 용량 줄이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 압축은 연관 규칙 마이닝이 아닌 차원 축소 기법, 특히 PCA의 활용 사례입니다. 연관 규칙 마이닝은 항목들 간의 동반 발생 패턴을 찾는 기법으로 장바구니 분석, 추천 시스템, 의료 진단 패턴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반면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미지 압축에 적합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전체 1000건의 거래에서 빵은 400건, 우유는 300건, 빵과 우유가 함께 포함된 거래는 200건일 때 빵 우유 규칙의 신뢰도는 얼마일까요? 1번 20%, 2번 50%, 3번 66.76센트, 4번 5%.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2번 50%입니다. 신뢰도는 A가 포함된 거래 중 B도 포함된 거래의 비율입니다. 빵 우유 규칙의 신뢰도는 빵과 우유가 함께 포함된 거래수, 빵이 포함된 거래수 200% 0.5이 50%입니다. 즉, 빵을 구매한 고객 중 50%가 우유도 함께 구매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지지도는 200ml 20%입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PCA에서 설명된 분산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원본 데이터에서 제거된 노이즈의 비율. 2번, 각 주성분이 원본된 데이터의 전체 분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지의 비율. 3번, 차원 축소 후 데이터의 정확도 감소 비율. 4번, 주성분들 간의 상관관계 비율.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설명된 분산 비율은 각 주성분이 원본 데이터의 전체 분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성분에 설명된 분산 비율이 0.7이면 원본 데이터 분산의 70%를 이 하나의 주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몇 개의 주성분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보통 누적 설명된 분산 비율이 80%에서 95% 이상이 되도록 주성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차원 축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델 학습 및 예측 속도 향상. 2번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데이터 시각화 가능. 3번 과적합 위험 감소. 4번 원본 데이터의 모든 세부 정보 완벽 보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핵심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기법이지만 모든 세부 정보를 완벽하게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계산 효율성 향상, 시각화 가능, 과적합, 위험 감소 등의 이점을 얻습니다. 이는 데이터 압축과 유사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설명된 분산 비율을 통해 정보 손실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원 축소와 연관 규칙 마이닝을 함께 학습하셨습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PCA와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연관 규칙 마이닝을 배웠습니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예제와 퀴즈를 통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감사합니다.